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수능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혹은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독해에 대한 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수능 국어가 무엇인가요? 라고 한다면 저는 정해진 시간에 일정 수준의 독해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해 줍니다. 그러므로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이라는 조건과 일정 수준의 독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해요.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없을 텐데,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약간 의아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독해력이라는 것이 무조건 높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예, 당연하죠. 우리 주변에서 보면 국어 공부를 딱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항상 고득점을 받는 친구들, 그냥 눈으로만 문제를 풀고서도 고득점을 받는 친구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수능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독해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연습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그러므로 일정 수준의 독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 수업에서는 항상 글을 이해하라고 하죠. 근데 이 이해의 의미를 좀 잘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은 보면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수능이라는 것은요, 모든 문장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이해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독서 교과서에서는 언제나 독해의 순서를 이야기할 때 사실적 독해가 가장 첫 번째에 놓인다라고 말해요. 사실적 독해라는 것이 무엇이냐? 화제를 파악하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즉, 이해라는 것의 첫 출발은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이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제와의 연관성, 글의 구조, 내용 전개 방식 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들을 무시하는 친구들은요, 내용 파악이 없이 섣불리 문장을 이해하려고 해요. 섣불리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주관이 개입되어서 문장을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요, 글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서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글의 화제가 무엇인지는 또 오히려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이 생깁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은 어느 순간인가부터 가장 기본적인 내용 파악을 하지 않고 자꾸 어려운 이해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순차적인 단계거든요. 이것이 된 다음에 이 다음 걸 하셔야 돼요. 수능이 다가오면서 갑자기 국어 독해에 감이 떨어지는 친구들도요, 내용 파악을 하지 않고 이해만 하려는 경향들이 짙어져서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을 파악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딱 세 문장만 준비해 봤어요. 한 문장 한 문장 우리 중심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병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병원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병원체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근데 갑자기 세포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세포막이 뭐지? 열심히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사실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을 정리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의 화제는 병원체야? 세포막이야? 그것은 다음 문장을 보면 좀 확실해질 겁니다. 세균, 진균,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마 이 글의 화제는 병원체, 조금은 더 정확하게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포막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 왜 설명을 했을까? 화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랬죠. 이 글의 화제가 세균, 진균, 바이러스라면 대체 세균, 진균, 바이러스와 이 세포막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기에 세포막에 대한 설명이 나타났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이 글의 내용을 파악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우리 이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균과 진균은 일반적으로 세포막 바깥 부분에 세포벽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이 문장에서 포인트는 세포막일까요? 세포벽일까요? 제가 이 지문을 할 때 아이들한테 항상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 문장의 핵심이 세포벽이라고 대답을 해요. 왜 그러느냐?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세포벽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문장에서 포인트는 세포벽이 아니라 세포막이어야 합니다. 왜냐? 뒷문장을 계속 읽어볼게요. 바이러스의 표면은 세포막 대신 캡시드라고 부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균과 진균 그리고 바이러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 그 차이점에 해당하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바이러스는 세포막 대신 캡시드라고 했죠. 그러니까 앞에서 포인트는 세포막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세포막이 포인트라는 것은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이 두 번째 문장이 병원체와의 관련성을 보셔야 된다고 했죠. 세포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삼으셔야 되는 것은 세포막일 겁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총 3문장 상당히 길었는데요. 세균, 진균, 그리고 바이러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까 내용 전개 방식을 통해서 글의 중심 내용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조로 이루어져 있으니 대조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세포막 대신 캡시드라고 했으니 세균, 진균의 핵심은 세포막, 바이러스의 핵심은 캡시드입니다. 근데 캡시드는 단백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랑 대응되는 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당연히 옳은 흐름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봤더니 지질이 주성분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문장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내용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는 것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흐름을 고려해야 이 문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지나치게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하려고만 하면 이 세균과 진균에 대한 설명에서 이 세포벽이라는 것만 계속해서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를 만들어 버려요. 얘 이중층이라 그랬고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이 있다라고 했으니 세포막 이중층, 그 다음에 세포벽,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사실 이 글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정보인데도 말이죠. 글의 흐름을 고려하는 독해가 바로 내용을 파악하는 독해인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건 문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혹시 가장 기본적인 사실적 독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엉뚱한 연습만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실적 독해가 이루어진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독해에 대한 연습은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문장의 구조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영상들을 많이 올렸죠. 글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게 사실적 독해에 되게 핵심이 되거든요. 최근의 수능은 과거에 비해서 사실적 독해를 묻는 문제의 비중이 높아졌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과거의 수능은요, 지문의 구조, 문장의 구조가 정말 깔끔했습니다. 근데 최근의 수능은 지문 구조, 문장의 구조가 깔끔하지 않아요. 구조가 깔끔하지 않으니 그 구조를 파악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독해 능력을 측정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근의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면 이해에 대한 연습 이전에 사실적 독해, 정보 파악에 대한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